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3일, 10월 달의 첫 주식시장, 월요일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달 들어서 첫 주식시장이었는데요. 급등으로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아마도 9월 달에 오버솔드된 매도가 상당히 심했죠. 예, 뭐 한 20년 만에 맞이하는 폭락장이라고 하니까요. 뭐 엄청나게 오버솔드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10월 달 들어서면은 또 전통적인 상승장이 있어 왔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거에 맞물려서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발표되는 지수들, 이런 지수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뉴스는 테슬라의 폭락이었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승장이었는데, 이 테슬라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하루였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테슬라가 거의 지수들의 상승을 주도하시다시피 하면서 지수가 플러스가 나면 뭐 무조건 예외 없이 테슬라는 크게 오르거나 이제 상승하는 그런 날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딜리버리 수량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루 만에 8.5%가 폭락하는 그런 하루를 테슬라가 보냈습니다. 이 테슬라가 폭락한 것 때문에 그나마 제 포트폴리오가 오늘 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것에 또 거의 한 반을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 오른 것이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10월 달을 맞이할 수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10월장은 전통적으로 강세장을 그려왔던 터라서 10월달 들어서면서 베어 마켓 중에 이제 랠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10월 전부터 좀 있었죠. 그것을 좀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아주 산뜻하게 출발한 하루였는데요. 장이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좀 불안한 모양새를 보였죠. 예, 오늘부터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오늘은 ISM Manufacturing Index 하고요. Construction Spending, S&P US Manufacturing PMI 뭐 이런 지수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9월 달 판매 대수가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그것도 발표가 됐죠. 이런 지수들이 지금은 안 좋게 나와야지 연준이 이자율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게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매뉴팩처링 인덱스가 이제 50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스펜딩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달이고 9월 달은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더 스pen딩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8월 달 같은 경우는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은 상당히 경기가 1년 중에서도 여름이 가장 좋죠. 고용도 증가하고 소비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아무래도 좀 꺾이죠. 그런데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그게 이제 더 꺾이고요. 그렇게 되면 물가가 더 하락을 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겠죠. 그것을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잡 오프닝 8월 달 수치들이 나와요. 팩토리 오더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오더하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감소가 돼야 앞으로의 침체 국면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여지는데요. 요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잡 오프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름 잡 오프닝은 좀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또 포기한 그것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ore Capital Goods Orders 아마 이것도 주문량일 것 같아요. 이 주문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요거를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연준
에서 스피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또 모르죠. 이 사람들이 스피치를 하면서 필립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거버너 주지사의 자격으로 어떤 스피치를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페드 의장인 메리 데일리가 포린 릴레이션 카운슬에서 연설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게 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발언을 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수요일 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employment report 이것이 떨어지게 나와야 지금 연준이 하려고 하는 실업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게 낮게 나와야지 또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S&P 서비스 PMI 9월 달께 또 나오고 수요일 날이 상당히 이번 주에 주식시장을 이끌 그런 중요한 지표들을 발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한 4시에 아틀란타 페드의 프레지던트인 라파엘 버스틱 이 사람도 요즘에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마감 후에 이 사람의 발언이 장후의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도 중요하죠. 옥토버 10월 1일에 얼마나 그 주간 실업수당을 받아갔는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높아져야 되겠죠. 이게 낮아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높아진다 그러면 또 주식시장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요. 목요일 날도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페드의 의장단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겠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상당히 중요하죠. 실업률. 이게 또 아침 일찍 발표가 되면서 이번 주는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야 되는 그런 주간이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계속 어떤 상승장, 랠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판매량, 9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살짝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판매량이 4분기에도 이제 떨어지고 한다 그러면 확실한 이제 리세션을 보여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단 그 병목 현상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관계로 자동차의 판매가 이렇게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차들도 쉽게 차를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뭐 사게 되면 몇 달 후에 받는다거나 웃돈을 주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9월 달에는 그 웃돈을 주는 경향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전달에 뭐 한 700불이라든가 800불을 더 주고 사는 차량들이 지금은 한 200~300불 더 주고 사는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입니다. 가장 큰 판매 증가세를 기록한 회사가 제네럴 모터스네요. 그리고 폭스바겐도 상당히 증가세를 보였는데 나머지 회사들이 판매에 하락세를 보인 나머지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다 하는 보고가 나왔고요. 오늘 뉴욕 연준 의장이 주식시장 막판에 발언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앞으로 꺾이는 것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주식시장이 오늘의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쭉 미끄러져 내려갔고요. 좀 하루 동안 수익 실현을 하려는 그 매도 세력들을 더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막판에 좀 흘러내린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프를 좀 보시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보시면 이 하방 압력 선을 맞고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맞고 바로 튀어 내려왔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요. 좀 다행인 것은 6월 달에 전저점을 일단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구간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이 좀 다행이고요. 내일 이 하방 곡선을 뚫고 올라가서 이 선마저도 좀 이번 주 안에 뚫고 올라가 준다면 한 10월 2-3주 동안의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하루 좀 희망 고문을 좀 해 봤습니다. 오늘 단연 화제는 테슬라의 생산량과 인도량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뉴스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크게 빠졌습니다. 8.61% 하락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36만 5천 대를 생산을 했고 34만 5천 대를 딜리버리를 했다고 나왔고요. 딜리버리는 한 36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한 2만 대 정도가 쇼트가 난 모양입니다.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10만 대 이상이 인도가 더 된 상황이어서 한 40%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기대치를 계속 웃도는 그런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치를 밑도는 발표가 앞으로의 시장, 테슬라의 그 생산과 인도량이 앞으로 닥쳐올 리세션 때문에 계속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 심리가 오늘 테슬라 주식 매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주문을 하고 받는 시기가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죠. 빨리빨리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반대로 또 다른 면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이 점점 리세션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것은 일론 머스크도 한 한 달 전인가부터 이제 리세션에 대한 그 위험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페드만 지금 아직까지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경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세션 동안은 아무래도 판매량이 감소할 위험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동차를 현금을 주고 한꺼번에 그냥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사죠. 그리고 테슬라 차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불경기가 온다 그러면 타격을 좀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보다 조금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19일 중순경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달에 또 2022년도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좀 몸을 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는 지금 8.61%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약간 좀 이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0월 중순부터 이제 여러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9일 수요일 아마 애프터마켓일 거예요. 그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서 아무래도 지금 인도량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전에도 아마 테슬라의 주가가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 태양광 부분이라든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를 했었는데요. 다시 매수를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저점일 때 매수를 해서 지금 좀 비트코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어떤 실적 발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가 되는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테슬라 세미 트럭들의 어떤 구체적인 넘버가 이번 실적 발표에 발표가 된다면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올해가 갈 때까지는 좀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고요. 리세션에 돌입을 하면서 대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전체적인 지수 상승에 좀 하방 압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 편하게
리세션 이후에 아주 크게 오를 장을 기대하면서 그냥 묻어두고 가신다면은 그만큼 편하고 좋은 전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본인이 투자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재정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간다면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묻어두고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리밸런싱을 하면서 캐시를 좀 비축을 해둬야 되는 제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리세션의 초입에서 리세션의 바닥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조심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포트폴리오의 퍼센티지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래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택시, 옵티머스 AI, 지금 테슬라가 개발하기 시작한 AI 로봇이죠.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단기적인 어떤 시장 악재들을 감안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원금이라든지 원금의 반이라도 회수해 놓고 좀 맘 편히 안전하게 기다리면서 조금씩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단기와 장기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